세계 경제를 한눈에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윤주 앵커는 음식 하기는 귀찮을 때, 하지만 나가기는 더 귀찮을 때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네, 종종 하죠. 왜냐면 애들이 좋아하고 특히 깊은 밤에 떡볶이, 치킨 가끔 먹습니다. 저도 정말 애용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배달 음식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 테지만 외국은 어떨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제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열차 승무원들이 직접 받아서 고객에게 가져다 줍니다. 不然它有时会出现晚点变道，然后你要提前通过那边我们那配送中心了解情况。 음식 종류도 다양해져서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이슬람의 할랄 음식도 가능합니다. Done the verification for me, so I was like, okay, that's perfect. 그리고 최근에는 배달에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배달 시장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배달 음식 전성시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 시장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350억 달러 규모인데요. 네. 우리 돈으로 약 39조 원입니다. 연 20%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약 3,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스위스 은행 UBS는 이 미래에는 아예 가정의 부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배달 음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역시 편리함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 앱이 등장하면서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문 앞에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죠. About once a week, just convenience. I think sometimes you're at home and you don't want to cook a meal. Skip the dishes is easy, it's quick. 또 다른 이유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8%, 일본은 35%에 달합니다. 중국은 1인 가구 수가 8천만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이들은 생활비 중 40%가량을 먹거리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 시장 성장세가 너무나 커지면서 배달 앱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제는 배달만 하는 배달 중심 식당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전통적으로는 이 간판을 단 식당이 배달을 하는 것을 이제 겸업을 했다면 이제는 별도의 매장을 아예 내지 않고 이 온라인에서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이곳은 테이블도 의자도 또 찾아오는 손님도 아예 없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직원 몇 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 이른바 유령 식당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It's a great thing as well to have the customers in the service, but we'd like to focus on the quality of the food and focus just on the delivery aspect of the business. 이런 방식으로 비싼 임대료는 물론이고 인건비 등 최대 35%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모두 배달 앱이 있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주방을 빌리거나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땅이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주나 미국 이런 데서는 배달료가 상당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바로 앱을 통해서 결제할 경우 음식 가격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캐나다 국영방송인 CBC가 배달 앱 서비스 업체 3곳을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장에서 먹으면 11달러 정도인 피자 한 판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22달러에서 26달러까지 금액이 치솟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거리도 거리이지만 배달 앱 수수료 때문입니다. 캐나다 내 식당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앱 업체에 내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상인들은 이 배달 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Most of our profit that going into their commission, right? I thought we could just mark up the price a little bit, at least make little money, or if you don't do that, then we won't make no money.
호주의 경우에도 이 배달 어플 업체들이 최대 35%의 수수료를 떼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배달 앱 업체들은 상인들과 사전에 상의를 거쳤고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식당 입장에서는 이 배달 앱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저나 배달원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한 배달앱 업체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액만 13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배달앱의 성장과는 달리 배달원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호주의 경우 음식 배달원이 한 건당 받는 돈은 7달러. 최저임금인 18달러를 벌려면 1시간에 3군데 이상은 배달을 해야 합니다. 배달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빠르게 운전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혹여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 thought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my place getting abused, being injured, being hurt. 미국과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 배달원들은 임시직 또 독립계약 형태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모두 개개인이 지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중개 수수료 문제 또 배달원 근무 환경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